자, 그럼 파트 2도 한번 가보실게요. 고금의 결정은 뭐냐?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의 마음 흔들기가 이제 파트 2의 제목인데, 자, 보시면 명중시키는 방법이 있죠. 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면 목차를 보고서 기억을 하실 때, 어, 마음 흔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명중과 성과 나이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명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몇 번 보니까 좀 대충 아시겠죠? 자극이라는 게 있고, 지배라는 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3는. 여기에 뭐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놀이라는 뭐 그런 이제 모듈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 쪽에서 보시면 전통주의자, 전통적인 걸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규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 쪽에서는 이제 실행가, 지배 쪽에 완전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지배랑 자극의 사이에는 이제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모험가라고 부릅니다. 모험가가 있고, 자극 쪽에 가까운 사람은 쾌락주의자. 뭘 해도 쾌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과 균형 사이에는 개방주의자가 있고, 예, 조화론자.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본인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이 6가지, 7가지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테니까 본인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다 그럽니다. 독일인 12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차량을 고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고르냐, 이런 걸 하면서 자기 걸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전통주의자는 어떤 걸 볼까요? 전통주의자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잘 돼 있냐, ABS가 잘 작동을 하냐, 에어백은 작동이 되냐, 이제 성능 평가는 어떠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규율 숭배자는 브랜드에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코카콜라에 반응하듯이. 나는 무조건 벤츠지. 나는 벤츠 아니면 차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온 거냐, 100년 된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맛집을 가도 거기 얼마나 오래 장사를 했는데, 그런 걸 먼저 따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실행가는 있어빌리티죠. 알루미늄 휠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달려야지. 그리고 배기 소리가 좋아야지. 그리고 제로백 10초 안에 뭐죠? 100km 그 속도에 도달하는데 6초 걸려야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모험가는 뭐 이런 거 오프로드, 뭐 제로백, 속도, 커브의 안정성, 이런 스포츠적인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쾌락주의자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신기술이 적용이 됐냐, 편의성은 얼마나 많냐, 썬루프는 있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방주의자는 운전이 좀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좀 편안한 사람들이죠. 편의상이 잘 돼 있냐, 이런 걸 보는 거고, 조화론자는 가족이 탈 차량이냐, 내 가족이 탔을 때 가족들이 좋아할 차량이냐, 편한 차량이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이런 어, 형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심리 검사에서 대부분 나오는 건데, 이게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기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통주의자는 균형 쪽에 가까운 사람이죠. 지배 시스템이 약간 들어가 있고, 균형 쪽에 가까운 사람은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우뇌가 활성화돼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안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보세요, 한번. 그리고 안정성을 최고로 꼽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자예요. 대충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단골 고객, 특정 상점이나 기업 간에 장기간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단골인 데를 좋아하는 거. 조화론자 한번 볼게요. 조화론자. 전통주의자세요? 조화론자는 핵심 동기가 결합과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시스템에 지배적 영향을 갖습니다. 가정에 대한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니면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리고 안정감, 그 무엇보다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의 화합,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 아니면 가정용품,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용품, 이런 걸 선호합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거. 개방주의자. 근데 저는 개방주의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쾌락주의자 쪽은 아닌 것 같고, 개방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양쪽 뇌가 비슷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좀 개방적이면서 긍정적입니다. 자극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의 특징은 뭐냐면, 꿈의 세계에 좀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이면서 현실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판타지적이고, 꿈적인 세계를 좀 동경하고, 행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방주의자는. 그리고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거 좀 선호하고요. 자극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체험하는 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가족적인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조화론자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자극과 이제 가족이 좀 결합된 그런 쪽이 강하고요. 쾌락주의자 한번 보실게요. 이 사람들은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리 어댑터, 유행에 민감하고, 이국적인, 뭔가 항상 새로워야 된다. 이국적인 맛을 즐겨야 되고, 신제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행과 화장품 뭐 이런 거에 어, 민감하고요. 극도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대충 있죠. 주위에 한 사람씩. 쟤는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새로 나오면 다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험가, 무서운 사람들이죠. 주말 되면 무조건 어디로 나가고 스포츠를 즐기고 암벽 등반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 전투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빠르고 훌륭하고 더 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품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품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 됩니다. 내가 써보면 되니까. 품질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와디즈 펀딩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사가지고 내가 가서 써보면 되니까. 충성도, 이런 사람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없어요. 모험가들을 공략할 때는 브랜드 얘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품질 얘기도 안 해주면 됩니다. 너가 지금 하는 활동을 최대한으로 서포트 해줄 제품을 내가 제안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마케팅을 할 때도. 제품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실행가들. 있어빌리티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행가들을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실행가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있어빌리티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불굴의 의지에 야심가, 자신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매 장소와 상품은 자신이 영리함과 지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걸 살 때는 상당히 좋은 상점을 갑니다. 근데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을 살 때는 할인점을 갑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를 그냥 대충 쓰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내 삶의 목적과 내 가치에 관련된 건 상당히 비싼 걸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옷가게는 고급 상점을 갑니다. 근데 반대로 생필품 살 때는 마트에 가요. 저는 이제 실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율 숭배자.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 상당히 많은데 뭘 해도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비관적이고
쓸데없는 물건 안 사고 정말 꼭 필요한 물건, 가성비, 항상 가성비, 그리고 항상 품질, 이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사는 것도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상점도 저렴한 곳, 자기가 아는 곳, 이런 데 몇 군데만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방간자. 방간자는 특정이 뭐 두드러진 것도 없고, 그냥 내향적이고, 뭐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유형별로 스포츠용품은 누가 많이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쾌락주의자, 모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쪽이 높냐면, 당연히 실행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규율 숭배자는 자동차는 사치품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개방주의자, 조화론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한 여기 중간에서 머뭅니다. 평균치에서 어느 거를 하더라도. 그리고 보통 관심도가 많은 게 뭐냐면 쾌락주의자, 모험가, 실행가들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떤 대부분의 상품들은.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여기 또 높죠. 모험가, 쾌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또 높습니다. 전통주의자, 규율 숭배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패션에 대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조화론자, 전통주의자, 규율 숭배자들이 관심이 높은 건 뭐냐면 역시나 정원용품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원용품이라든지 집안 데코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 빼면은 그리 이제 관심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쾌락주의자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구매 패턴은 쾌락주의자 쪽에 가깝습니다. 누가 더 돈을 잘 버는가 이런 것도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규율 숭배자는 평탄을 항상 치는 거죠. 뭐 관심도 없고 항상 아껴 쓰고 그리고 돈 버는 거에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 벌지는 않고 항상 자기 것만 껴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이 상관없고. 근데 조화론자가 돈을 못 벌어요. 다른 사람한테 퍼주고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이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아람조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자, 이제 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으로 넘어가면 남녀의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마케팅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191페이지부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뇌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뇌량이 남자가 좀 크고 그러고 남성은 뭐 지배중추가 공격중추가 좀 크고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남자가. 여성은 기본적으로 돌봄이나 사교적인 태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심리학자라든지 뇌과학자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은 뭐냐면 남녀는 구분이 됩니다. 남자는 공격적이고 여자는 돌봄적이 강하고 사교적인 이런 게 기본적인 습성에 갖고 있는 겁니다. 자폐증 환자는 뭐 남자가 많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얘기 드릴까요? 남자는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습성이 강합니다. 뭐 다음 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잘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정돈 잘하고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적으로 좀 조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기본 습성을 넣고 보면 남자는 어떠냐면은 좌뇌측이 좀 커요. 뇌령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좀 단순합니다. 잘 아시죠? 집에 계신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좀 단순하고 1차원적이고 그리고 질서나 체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매 패턴에 있어서는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여자분들은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구매를 합니다.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책에서는 성 호르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특성 그리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인 특성은 있지만, 아까 전에 그 독일인의 12만 명과 남녀의 차이도 여기 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기본적인 특성으로 성호르몬에서 있지만, 이쪽에 다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다 10몇 프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기본적인 성향은 이쪽에 이제 가깝게 돼 있는 거죠. 성 호르몬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는 왜 물건을 못 찾는가? 이제 아이 트래커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서 아이를 이제 트래킹을 해봤더니 여자는 상당히 많은 부위에 초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남자는 대충 쓱 보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못 찾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못 봅니다. 여기 있어도. 그냥 눈앞에, 그냥 책에서는 170에서 150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보여줘야지 잘 보지 바닥에 있는 거 잘 못 찾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그 책 뭐죠? 그 이기적 유전자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이런 진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남자는 경쟁성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번식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여자는 한 명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스터가 상당히 잘 된 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쟁취해야 되는 거고 여자들은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 여자는 조화론자가 좀 많습니다. 남자는 실행가랑 모험가가 좀 많죠. 이, 여자랑 비교하면은 실행가가 훨씬 많죠. 그죠? 규율 숭배자라든지 실행가 이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이런 건 좀 비슷하고요. 특별히 차이가 나는 건 이런 쪽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여자가 모두 다 100%가 조화론자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남자가 100%가 다 실행가라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기에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8세에서는 뭐 즉흥적인 구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대에서 30대는 소비가 즐거운 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4세에서 20대는 뭐 젊은 야만인, 30대에서 40은 가정 관련된, 그리고 40에서 50대는 가치 중심, 이제 요란한 것보다는 품질을 추구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